전세냐 매매냐, 상공사공 직장인을 위한 실제 사례 비교 및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죠. 또 거기에 또 다양한 요소가 또 얽혀 있다 보니까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전세라든가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3040 세대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 게, 왜냐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고민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전세와 매매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고 또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결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전세와 매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전세제도인데요. 이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 한국에만 있는 그런 전세제도입니다. 전세제라는 게 집주인한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. 이 전세 기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처음에는 1년부터 시작을 했었죠. 1년, 2년. 그러니까 1년 할 때는 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네가 알아서 빼가 라고 했던 그런 또 시절도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또 이제 2년으로 늘어나니까 2년 된 거, 이제 또 2년이니까 이거 1년 후에 전세를 못 넣네. 그러니까 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갔죠. 그래서 2년에서 쭉 끌고 오다가 또 21년도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2년 가지고서는 주거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. 그래서 또 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이제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4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은 2년이 또 4년으로 늘어다 보니까 4년 후에 이제 임대를 또 올리겠네.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전세보증금이 또 많이 올라갔었죠. 이게 참 그대로 시장 그 논리에 맡기면은 될 텐데 자꾸 정부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또 올라간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보증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또 이 전세 또 뭐 사기로 인해 가지고 또 피 같은 또 전세보증금을 또 잃어서 또 상실에 빠진 또 젊은 친구도 많았고요. 그 대신 또 장점은 또 이사가 또 뭐 내가 2년 살다가 나가겠다. 갈 수 있는 거고 또 4년 돼서 나가겠다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또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? 이게 매매는 부동산을 이제 사는 거죠. 이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구매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살 때 취득세, 그다음에 팔 때 양도세, 보유할 때 종부세. 이게 이제 매매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세목이죠. 그래서 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지만 또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사가 제한적인 또 단점도 있고 또 그런 또 이런 이 세금 문제도 이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또 따져보고 가야 될 게 이제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전세를 선택한 사례를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참 이게 전세로 살고 있다 보니까 초기 비용 부담은 적죠. 아무래도 이제 그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에 적으면 40%, 50%, 60% 그렇게 이제 40, 50%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적죠. 전세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대출 이자가 매매보다는 적습니다. 그래서 자금 부담이 적은 게 이제 이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사가 이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2년 또 재계약 여부를 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또 살다가도 계약갱신권은 또 꼭 4년을 안 살아도 됩니다. 그게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초기에 받았던 그 대출 이자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이자가 또 배로 늘어났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 생활을 못해.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도 이제 내역증명을 보내는 거죠. 그래서 그 묵시적 경시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다시 또 세를 또 뽑아줘야 되는데 중개보수료까지 또 이게 부담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.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이제 그 반환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집주인 이 보증금을 이제 제때 반환하지 이제 않을 때 빼가라는 요새는 없어요. 왜냐하면 임차권 그 등기가 그러니까 이 계약 만료된 그런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바로 임차권 등기가
송달도 아닙니다. 도달주의도 아니죠. 그날로 바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.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예 그냥 그 사기를 치려고 아니면 또 이 분양업자들이 또 이게 또 이 사회 초보자들한테 뭐 이렇게 세팅 잘 해놓고 인테리어도 잘 해놓는 그 역세권이고 어떤 그런 데만 반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전세 보증을 못 받는 그래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진짜 그런 그 허망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전세 선택 시 실행 가능한 전략이죠.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쓰실 때 특약사항이 이 전세 대출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이제 동의한다. 라는데 그건 특약사항을 넣어야 됩니다.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쓰시면 안 되죠. 그다음에 재계약 조건 확인해야 하는 거죠. 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과 조건에 따라 이제 대비한다. 이건 이제 2년 살고 이제 그 계약갱신권 쓸지게 조건 확인이 되겠습니다. 전세 기간 동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서 또 향후에 매매에 또 전환을 또 하시면 이 하나의 어떤 거쳐가는 그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매매에 대한 이제 그런 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40대 직장인 이제 BC 얘기인데요. 이제 경기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아파트를 이제 매수해서 이사했는데 장점이 뭐냐면 이제 주거 안정성이죠.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,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도 볼 수 있고 또 집값이 상승하면 집값 상승에 따른 또 자산의 또 이 증시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게 이 또 매매의 또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? 초기 비용이 이제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. 또 매매 가격이 높아서 초기 자금이 이제 이게 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따라서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뭐 100% 내 돈 가져온다면 뭐 이런 뭐 단점이 있을 수 없겠지만 어디 다 그렇습니까? 서민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대출을 이제 이게 받아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부담이 크다 볼 수 있고 또 이사가 제한이 되죠. 매수 한번 잘못하면 또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게 있죠. 그래서 신중하게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매수 선택 시 실행 가능한 전략이죠. 대출을 활용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또 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입지입니다. 입지. 이게 참 입지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이 되지만 또 입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살 때는 제 돈 주고 샀는데 팔 때 제가 못 받는 거죠. 뭐 나홀로 아파트를 사신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뭐 교통, 학군, 편의시설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? 첫 번째 교통이죠. 그래서 역세권, 초역세권에 사가지고 거기에 살고 나중에 파신다 그러면 크게 손해볼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. 두 번째 학군이죠. 또 아이들을 또 교육을 위해서 또 이 역세권과 또 학군까지 또 이렇게 좋은 곳은 매매는 많이 없지만 항상 꾸준합니다. 이게 등락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편안하게 내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살다가 아이들 크면은 다시 또 옮겨 탈 때도 또 크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게 또 학군의 또 중요한 또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편의시설이죠. 자, 이제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대학교 다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 이 부부 그냥 좀 편하게 살자. 그래서 뭐 등산 좋아하니까 아니면 또 좀 떨어져 있더라도 숲세권 같은 데 가서 좀 편하게 널널하게 사자.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된다. 가격 상승에 이제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시장 동향 분석이죠. 근데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은 뭐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지금 탄핵 정국이 나올 줄 누가 점을 쳤겠습니까? 자, 그렇지만 또 이것도 기반이 정리가 되면 또 그에 따라 부동산을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 또 꾸준히 분석해서 적절한 매수 시기를 결정하시면은 매수 선택 실행 가능한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가시면은 큰 손해는 안 보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전세와 매매에 한번 비교를 우려해 보겠습니다. 자, 구분이죠. 전세하고 매매인데, 자, 이 초기 비용,
전세는 낮죠. 아무래도 뭐 전세의 매매가의 40~50%가 이제 전세가율이니까. 하지만 이제 매매는 이제 초기가 이제 높죠. 그 다음에 주거 안정성. 그 다음에 전세는 낮죠.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이자를 해야 되는데, 매매는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또 여기 또 들어온 목적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. 그러니까 자산 증식이죠. 자산 증식은 이 전세는 제한적이죠. 근데 이 매매는 자산 증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? 이사 자유도. 전세는 내가 살다가 나가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계약갱신서 때문에 또 중개 수수료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이사 자유도는 또 이렇게 매매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어떤 뜻한 바에서 들어온 모든 걸 충족한 다음에 나갈 수도 있고, 또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같이 또 입지라든가 이게 또 떨어져서 또 산가격보다 또 이게 못한 경우가 있고, 또 경기가 또 침체됨으로써 또 이 하향된다는 그런 또 리스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세와 매수는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주요 고려사항이죠. 첫째는 현재 재정 상태, 또 직업에 대한 또 안정성, 또 가족 계획들을 고려해서 또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하셔야죠. 내가 5년 후 또 10년 후에 또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맞는 주거 전략을 또 수립하셔야 됩니다. 전문가와 또 상담을 하셔야죠. 살 때는 취득세, 팔 때는 양도세, 또 내가 보유할 때는 종부세,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세금도 모르고 들어가시면 그로 인한 또 부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충분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